어, 요 프린트에 보면 지수랑 로그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 할 거고 내일은 로그 할 거고 그렇게 할 거고요. 이 프린트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넘겨서 보면 여기에 이제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포인트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스스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제곱근에 대한 이해? 제곱근에 대한 이해가 뭔 소리지? 제곱근이 뭐지? 이거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혹시 안 되면 책을 찾아볼 때 왜 제가 그랬죠? 평일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숙제는 정석이랑 RPM으로 복습하는 거라고. 복습할 때 요거 펼쳐놓고 하는 거야. 이거 뭔지 정석에서 찾으세요. 정석에 제곱근이 뭐라고 써 있는지,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 뭐 있었는지. 그냥 달달달 읽기만 하면 읽는 족족 새 나가잖아. 그지? 가능하면 손으로 써서 정리도 해보면 좋을 텐데 그건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끄덕거리지 마. 그래서 이왕이면 요거 보면서 요 제목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한데 사실은 문제 풀 때는 그냥 풀어서 풀리면 그냥 응 이러고 넘어가거든. 근데 문제는 하다가 안 될 때, 막힐 때 문제 풀다 막혔어. 어쩌지? 할 때 얘가 필요한 거야. 풀다가 막히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때 내가 배운 게 뭔지를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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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목차 정리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요거 펴놓고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지수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2번까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상세한 건 다음 페이지부터 가서 보도록 하고요. 제곱근의 이해라고 나와요.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써 있는 건 한 줄밖에 안 써 있죠. 근데 이제 이 제곱근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 뭐 정석도 그렇고 RPM도 그렇고 제곱근이라는 말부터 다시 해석을 해보면 원래 이 앞에 이런 말 들어있죠. 거듭 제곱근. 그래서 식으로 우리 보통 어떻게 쓰냐면 A의 N 제곱근 이런다고요. 요거랑 비교해야 될 거 책에 써 있는 건 이거야. N 제곱근 A.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써 있죠. A의 N 제곱근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A의 N 제곱근 방정식이 하나 떠올라야 돼. 다시 거듭 제곱 근 이래잖아요. 근이야 근. 방정식의 해란 소리예요. 어떤 방정식이냐면 거듭 제곱 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다 그런 이야기라고. n 제곱 근이야. n 제곱 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야. 근데 그 n 제곱해서 누가 된다고? a가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a의 n 제곱 근 그러면 바로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를 a의 n 제곱 근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a의 n 제곱 근 그러면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그지? n차 방정식이니까. 그죠? a의 n 제곱 근 그러면 n개 있는 거라고요. 이건 뭐야? n 제곱 근 a. 요거지 요거. 그지? 이걸 그냥 한국말로 읽은 게 저거라고. n 제곱 근 a. 그죠? 얘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a의 n 제곱 근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니까 n개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정말 딸랑 요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요 녀석은 요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 기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나 n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 라는 소리거든. 그지? n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이 녀석 이 방정식의 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섞어보면 이런 거야.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을 해. 그럼 얘는 a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그치? 그런데
이건 어때? 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얘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n제곱근 a라는 건 요 기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a의 n제곱근 그러면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고 오케이? 요 상태에서 이 a의 n제곱근 그러면 원래는 n개인데 그 중에 우리 뭐 얘기해?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어떻게 두 가지? n이 홀수냐 짝수냐. 오케이?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죠? 정석표. 모르면 펴서 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할 때 떠올라야 되는 그래프. 정석 또 안 가져왔네. 참. 몇 쪽이야 그거? 9쪽이요. 9쪽에 있는 그래프 그거 두 개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x의 n제곱은 a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얘랑 둘이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교점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고 이 y는 a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a에 따라서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요 녀석의 그래프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n이 홀수면 실근의 개수 몇 개? a의 부호랑 상관없이 언제나 한 개. n이 짝수면 몇 개?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빵개. 그지? 홀수면 자세한 그림 몰라도 3, 4분면이랑 1, 4분면을 지나가는 그림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짝수면 2, 4분면이랑 1, 4분면을 지나갈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A랑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얘는 양수일 때 2번, 0일 때 1번, 음수일 때 안 만난다.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서 계속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공부할 때는 처음에 이제 막 지수로고 단원을 공부를 막 하잖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외워진다? 그래서 그냥 막 푸는데 하다가 분명히 헷갈리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이 그래프를 꼭 떠올리셔야 그래야 안 헷갈리고 풀 수 있으니까 요거 생각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 거듭제곱근 얘기 나오면 원래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책에 보시면. 근데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좀 이따 지수법칙 이야기하고 나서 한꺼번에 해결하면 되니까 거듭제곱근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곱근의 이해, 거듭제곱근 뭐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 이 방정식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얘랑 얘랑은 다른 거야. 이 정도 상식으로 아셔야 되고 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거지.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요거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요게 거듭제곱근에 나오는 내용이야. 됐죠? 1번 문제. 이거 요 책에 보시면 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프린트에 보시면 이 밑에 문제의 답이 밑에 다 있어요. 그 페이지의 밑에. 답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는 문제 푸는 힌트들이 다 나와 있어. 해결의 실마리라고 해서. 근데 처음부터 그걸 보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가리고 잘 풀어보시고 풀다가 막히면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보는 거야. 처음부터 그걸 보시면 재미없잖아요. 산수만 하는 거니까. 그죠? 답만 있는 거 이해 안 되면 한다 써요? 갖고 와요? 그럼요. 그리고 요거는 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면 되죠.
아무튼 그래서 1번 문제 지금 한번 보세요.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맞다고 틀리다고? 틀려요. 이렇게 써 있잖아.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래.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어떤 방정식?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더라. 이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고 있어요. 뭔데? 실근은 없고요. 허근은 찾을 수 있잖아. 뿔마 2i. 그지? 마이너스 2다? 아니죠.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4잖아. 마이너스 4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8의 세제곱근은 2다. 맞다고 틀리다고? 8의 세제곱근. 뭐가 떠올라야 돼? x 세제곱은 8. 얘가 떠올라야죠. 2냐고 물어봤어. 맞아 틀려? 실수는 2지. 근데 8의 세제곱근은 원래 3개라고요. 세제곱 방정식이니까. 그지? 그래서 2랑 나머지 2개 허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2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다. 그러면 맞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3번. 맞다고 틀리다고? 같은 이유로 틀린 거지. 그죠? 뿔마 2도 있는데 허수도 2개 있을 테니까. 4번은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9의 제곱근이 아니잖아. 제곱근 9잖아. 이건 말 그대로 뭐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걸 보고 뿔마 3이에요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마이너스 3 하고 싶었으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9의 제곱근은 뿔마 3이지만 제곱근 9는 그냥 3이라고요. 5번.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뿐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원래는 3개겠지만 그 중에 2개는 허수일 테니까. 그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니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고 이 중에 실수인 건 홀수차니까 이거야 마이너스 27이면 하나 있는 거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찾을 수 없는 2개는 허수일 겁니다. 그죠? 실근 빼고 나머지는 다 허근이니까. (2번하고) (3번도) 풀어보고 가야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1분 시간 줍니다. 2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 걸 보고 막 기호들이 막 있잖아. 집합 기호 써 있고 막 순서상 써 있고 이런 걸 보고 결국 얘가 뭘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를 해석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언어인 거니까 그걸 해석하는 것도 늘려야 돼. 아무튼 지금 보시면 집합 S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원소로 갖는다고 했고 그럼 이 N하고 A가 누구인지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N이 뭐래? 집합 N의 원소래. A는 뭐래? 집합 A의 원소래. 그러면서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거 찾으래. 이거 되도록 하는 요 순서상을 집합 S라고 하는 거고 원소 몇 개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몇 개야 그래서? 이게 만약 이런 얘기 없었으면 몇 개야? 16개겠죠. N에 넣을 수 있는 것도 4개 있고 A에 넣을 수 있는 것도 4개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만들면 돼. 그지? 근데 요 조건 때문에 걔네들 중에 실수가 안 되는 녀석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N이 2야. 그러면 2에다가 마3, 2에다가 마1, 2에다가 1, 2에다가 3 이렇게 생길 텐데 얘가 의미하는 건 원래 2는 잘 안 쓰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실수가 안 되죠.
실수가 안 되죠. 왜? 실수가 아니잖아. 짝수 제곱근 안에 음수잖아.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되는 숫자예요. 그 소리 아니야. 별로야? 왜 끄덕끄덕 안 하지 이번에? 아니 그 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허수죠. 허수가 언제 되죠?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야. 제곱 똑같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짝수일 때 음수면 안 되죠. 홀수일 때 음수는 되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 있겠지. 다시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x제곱은 마이너스 3 여기서 나오는 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며. 이거 실근 있어 없어? 없어. 야 이거 그래프 그림 이렇게잖아. 짝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있는데 안 만나잖아요. 이 기호임이 뭐라고? 나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되는 숫자야 그거야. 이거 니네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거 루트 3i야 i. 허수잖아. 그죠? 짝수 제곱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 있는 건 다 허수예요. 짝수번 곱했는데 어떻게 음수야? 실수는 짝수번 곱하면 다 양수로 바뀌잖아요. 실수를 세제곱하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원래 그 실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제곱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 허수예요. 이게 i냐 아니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 그래서 이게 루트 3 i니까 허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음수되는 건 실수 중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허수인 거야. 얘가 정확히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대신에 제곱해서 1이 되거나 제곱해서 3이 되는 건 당연히 루트 1이랑 루트 3이란 이야기니까 얘는 실수가 되는 거지. 그지? 세제곱하러 가볼까요?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이래. 얘가 의미하는 건 세제곱 근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건데 홀수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있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마이너스에 세제곱근 3하고 같은 값이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된대.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해로 가는 방정식 누구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3이야. 이 방정식의 해가 얘잖아요. 그지? 물론 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세제곱이야. 뭐 이렇게 생겼겠지. 마이너스 3이래. 이렇게 생겼겠지. 만나잖아요. 하나. 얘가 그거란 이야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건 실수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n제곱근 a 할 때 요 n이 짝수면 a는 양수든지 0이어야 되고요. 음수면 안 되고. n제곱이 또 똑같은 거 또 쓰네. n이 만약에 홀수였으면 그때는 a의 부호랑 상관없이 항상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홀수 제곱근일 때 루트 안에 음수 들어있는 게 우리 이제 루트 안에 음수 들어있는 건 복소수 할 때만 봤지. 약간 눈에 약간 뭐랄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거 홀수 제곱근 안에는 당연히 음수 들어가 있어도 되고 말한 것처럼 밖으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거네. n에 넣을 수 있는 게 2, 3, 4, 5인데 3하고 5일 땐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그런데 2하고 4일 땐 1, 3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6개 중에 안 되는 게 4개가 있어. 그래서 12개 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기서 그 밑에 문제 하나만 더 넣을게요. 쟤는 뭘까?
둘이 뭐가 다르다는 거지? 가 고민이 되지? 몇 개일 것 같아? 2 팩토리얼. 어? 모르겠어요. 저도요. 모르겠어요인 거지? 네. 졸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걸 원소로 갖는다고 했고 얘는 이 값 자체를 원소로 갖는다고 한 거거든. 근데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셀 때 똑같은 원소는 여러 번 쓰지 않아요.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뒤에 오는 조건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S에 들어있는 이 원소 12개 중에서 겹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야. 값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S라는 집합에 A가 마이너스 3일 때 원소 몇 개 들어있었어? A가 마이너스 3일 때 N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누구야? 3하고 5밖에 안 됐거든. 홀수차밖에 안 됐었다고. 그지? A가 마이너스 3일 때 N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3하고 5하고 2개 있었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집합 S 입장에선 3, 마이너스 3이랑 5,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그럼 집합 T 입장에서 보면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이랑 5제곱근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당연히 얘네들은 다른 값이에요. 따로따로 쓸 거야. 집합 T에서도 이건 서로 다른 원소가 될 거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 볼까? 얘 입장에서 보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N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누군데? 3하고 5지 얘도 음수니까. 그치? 그러면 집합 S 입장에선 3, 마이너스 1이고 5,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집합 T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5제곱근 마이너스 1이야. 얘네 둘은 같은 값이에요. 얼만데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얘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두 번 쓰지 않아요. 집합 T에는 마이너스를 한 번만 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S 입장에서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지 당연히. 그런데 T 입장에선 같은 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A가 1이면 여긴 4개가 있겠죠? N에다 넣을 수 있는 거 4개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집합 T에는요. 하나밖에 없지. 세제곱근 1도 1이고 제곱근 1도 1이고 세제곱근 1도 1이고 4제곱근 1도 1이고 5제곱근 1도 1이잖아. 다 1이라고요. 1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쓸까 이것도? 얘도 N에다 넣을 수 있는 건 2, 3, 4, 5, 2 때문에 집합 S에는 2,1, 3,1, 4,1, 5,1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집합 T 입장에서 보면 제곱근 1이고 어차피 1이야. 세제곱근 1도 1이고요. 4제곱근 1도 당연히 1이고 5제곱근 1도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이라고 한 번만 쓸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치? 다 겹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A가 3일 때는 똑같이 N에 넣을 수 있는 건 2, 3, 4, 5 다 같이 넣을 수 있고 집합 S에 들어갈 원소는 2,3, 3,3, 4,3, 5,3인데 이거 제가 손으로 안 써도 알겠죠? 여긴 누가 들어가? 제곱근 3 손으로 안 써도 알겠죠? 했는데 손으로 다 쓰고 있죠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4개는 당연히 다 다른 값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집합 T에 들어갈 원소는 얘는 이거랑 같은 거야. 그죠?
얘는 요거랑 같은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이렇게 된다고요. 되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집합에 나오던 거까지 섞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3번. 세 번째 것도 보면 이거 이제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100제곱의 5제곱근 중 실수래요. 몇 개 있어요? 2의 100제곱근의 2의 100제곱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건 몇 개? 한 개. 왜 한 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 그래프는 그렇게 생겼고 당연히 그래서 5제곱근이니까 홀수 제곱근이니까 그지?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실수인 건 한 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게 떠올라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떠오르는 거고 그죠? 그 중에 실수인 거 그랬으니까 x는 뭐가 된다? 2의 20제곱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지. 그죠? 그리고 x의 4제곱근 이거의 4제곱근 중 실수 몇 개? 2개. 4제곱근이니까 짝수제곱근에 양수니까 2개. 그치? 근데 그 중에 음수인 걸 y라고 할 거래요. 양수 음수는 당연히 실수인 거야. 허수는 0보다 크다 작다가 없어요. 아무튼 실수인 건데 그 중에 음수인 걸 골라보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y의 4제곱이 2의 20제곱이다 그 얘기고 그래서 원래 y는 뿔마에 2의 5제곱 이렇게 생겨야겠죠? 근데 그 중에 음수인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y가 될 거고 y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골라보래요. 마이너스 25의 세제곱근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세제곱이잖아. 홀수제곱근이니까. 그래서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다. 그래서 z는 세제곱근 이렇게 생겼고 요 마이너스 밖으로 던져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거듭제곱근으로 쓰기 싫으면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셔도 되고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죠? 됐죠? 다음 페이지 가서요. 뭐가 엄청 많이 써 있죠. 나중에 지수 함수 할 때도 어차피 봐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여기서 내가 모르는 소리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갑니다. 1번부터. 자, 이렇게 생겼대요. A의 X제곱은 B다. 이 지수라는 단원에서 제목으로 보통 책의 제목에서 뭘 달고 있냐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이름을 많이 달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수 범위의 확장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지수 범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요 주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보통 뭐냐면 지수 x 요 녀석의 범위가 확장될 때마다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a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x가 자연수면 a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심지어 허수가 와도 돼. 우리 왜 i의 거듭제곱 하잖아. i의 1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1. 지수의 자연수가 올라올 땐 a의 허수가 들어가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x에 0 아니면 음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는 a에 넣을 수 없는 숫자가 생기지. 누구? 미시? 뭐지 이 반응은? 저기요. x에 0 또는 음의 정수
들어가면 미신 A는 어떻게 돼야 돼? 0이면 안 돼. 지수 X에 유리수 또는 실수 범위까지 다 들어간다고 치면 그때는 어때? 미시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들이 필요했다고요. 정석표. 정석. 그러니까 14페이지에 자랑이다. 14페이지에 제가 쓰라고 했던 거가 있어요. 표가. 안 써있는 사람은 12페이지부터 봅니다. 12페이지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빨간색 정석 있죠. 거기에 보시면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 특별히 A에 대한 이야기 없는데 12페이지 밑에 기본 정석 박스로 내려와서 보면 거기는 지수가 정수일 때라고 되어 있죠. 괄호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까지 확장이 되려면 밑이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고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13쪽 가서 보면 또 기본 녀석 박스 있죠?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보니까 뭐래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대요. 밑이 양수여야 돼 그런 소리라고. 그지? 그러니까 지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따라서 밑의 조건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고요. 좀 타이트해지는 거지. 이렇게 해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뭐 이거 아니어도 숫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아니 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이거 실수야 허수야? 이거 실수예요. 이거 지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유리수 지수인데 밑에 음수가 들어갔거든? 약간 이상해 보이잖아. 실수이긴 해요. 문제는 뭐다? 지수 법칙을 쓸 수 없다 라는 게 문제다. 어허. 그래서 이제 음수라고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지수 법칙을 쓰려면 밑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라는 게 이 지수라는 단원에서 항상 나오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기억본에 보시면 x가 실수이고 a가 0보다 커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옆에 a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 달려있죠. 이제 a가 1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a가 1이면 b가 1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a가 1이 아니어야 b가 1 외에 다른 양의 값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이 아니다는 달려있고, 요건 지수 함수 할 때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니은 디귿도 마찬가지죠. a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은 양수냐에 따라서 x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y가 어떻게 커지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역시나 지수 함수 하러 가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되겠죠. 리을은 뭐 a의 0제곱이 1이다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눈 뜨세요. 이거요. 미음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방정식 풀 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최대 최소 풀거나 방정식보단 최대 최소지.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거지. 그죠? a의 x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한대. 최소값이 얼마라고? 보지 말고. 그지? 산술기야. 숨어 있다는 거야. 뭐가 숨어 있냐면 x가 실수고 a가 양수면 a의 x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큰 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 기억본에서 하던 얘기잖아. x가 실수고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a의 x제곱이라는 게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이거 문제에서 안 알려줘요. 여러분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둘이 더하세요라고 했는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런데 둘이 곱하면 1이라는 숫자잖아요. 일정하다고. 둘 다 양수인데 곱이 일정한데 합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산술기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최소값이 2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내려가서 지수법칙이라고 써 있는데
기억번하고 니은번에 나와 있는 게 지수법칙 되겠죠? 우리가 보통 지수법칙 그러면 거의 모든 책에서 요거 네 가지를 써주거든요. 근데 아니 뭐 당연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지수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지수의 범위가 확장될 때마다 이 지수법칙을 갖다 쓰려면 A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진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 눈에 좀 익어져 있죠. 아무래도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생각해야 될 건 곱하거나 나누는 건 당연히 밑이 같아야 돼. 그죠? 밑이 같아야 곱하기 나누기 하겠다. 그럼 지수끼리만 계산하면 돼. 그게 지수법칙 이야기고요. 디귿번하고 리을번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건 거듭제곱근이죠. 근데 이 거듭제곱근도 다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지수법칙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재미없으니까 넘어갈 거야. 그리고 3번 보시면 뭐 로그 씌워서 푸는 문제도 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 치고요. 밑에 예제 하나 있죠? 빨리 풀어보면 그 박스 제일 밑에 예제 있잖아. 지금 푸세요. 뭐 어떤 걸로 맞춰요 이런 거요? 이거 어쨌든 x, y가 다 어디 있냐면 지수에 있잖아, 그지? 네. 아, 아, 그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하라고 한 거니까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빼란 이야기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밑을 통일해야 돼. 그럼 x분의 1과 y분의 1을 z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x분의 1, y분의 1을 하나의 밑 위에다 올려야 된다고. 똑같이 생긴 밑. 그래야 뭔가 일단 뭐 그럼 봐봐. 이거를 z로 나타내 세우니까 x랑 z, y랑 z 사이의 관계식을 일단 찾을 생각을 하면 좋은데 하필 사이에 껴있는 건 y란 말이지. 근데 y는 3의 y제곱이잖아. 이것도 3의 y제곱이잖아. 물론 그게 제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지수에 마이너스 2제곱씩을 할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란 얘기야.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얘는 3의 2y가 되겠지. 3의 2y는 결국 9의 y랑 같은 거잖아. 9의 y가 누구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 중간에 누가 있다고? 2의 마이너스 2x가 6의 z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걸 나타내는 거다 그 얘기야. 이제 z분의 1이랑 아니 x분의 1이랑 y분의 1을 찾으면 되지. 누구한테 얹어야 돼? 6 위에 얹어야지. 그지? 얘부터 볼까요? 이게 지금 6의 z고 6의 z고 똑같잖아. 9의 y가 6의 z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요 x를 6한테 줄 거야. z는 얘한테 줘버릴까? 2의 z분의 마이너스 2가 6의 x분의 1인 거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9의 z분의 1이 6의 y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이제 x분의 1이랑 y분의 1이 같은 밑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이거 통째로 뭐 한다? 나눈다. 나눈다는 건 뭐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z분의 2랑 3의 마이너스 z분의 2를 곱하는 거와 같겠죠? 9의 z분의 1을 이렇게 바꾼 거야. 이게 지금 6의 x분의 1 빼기 y분의 1인데 이거 지금 보니까 어때? 지수가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z분의 2로. 그럼 얘도 합치면 되지. 2 곱하기 3 위에 얘가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 누구다? 마이너스 z분의 2가 되더라. 그런
그런 이야기라고. 신나죠? 근데 2학년 수학생들은 부분 점수를 잘 안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부분 점수가 막 많이 아니? 그냥 4번부터 수인 것을 골라라. 약간 생뚱맞죠? 수요? 숫자인 걸 골라봐라. 무슨 이랑 저희한테 왜 이러죠? 학교에서 이거 1번 나오면 진짜 아, 그치. 엄청 많이 틀릴 거야. 맞아요. 진짜 엄청 많이 틀릴 거야. 수라는 게 뭐죠? 수의 정의? 실수, 무리수, 유리수가 다수면 다수 아니에요? 답을 보고 유출해 보자면 실수인 거, 허수인 거, 그러니까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수요? 복소수. 복소수인 걸 골라봐라 그런 이야기인데. 차근차근 보면 이런 거야. 1번 같은 건 지수가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밑이 양수여야 돼.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양수여야 된다고요? 1번은 꽝이란 이야기지. 2번은 지수가 음수야. 음의 정수거든? 그러려면 밑이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하필 딱 0 위에다 마이너스를 올려놨죠. 우리가 아는 거대로 하자면 0의 제곱분의 1이야. 0분의 1이야. 0분의 1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숫자는 아니에요. 3번도 지수가 0이잖아. 지수가 0일 땐 밑이 0이 아니어야 돼. 하필 딱 그 0 위에 올렸기 때문에 0의 영제곱도 숫자가 아니에요. 4번은 지수가 뭐야? 파이야, 파이. 파이는 무리수죠. 이 중에 하나잖아. 밑이 0보다 크면 돼. 근데 밑이 누구야?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은 양수네. 뭐 더럽게 생기긴 했지만. 얼마인지 감도 안 오지만 어쨌든 숫자이긴 한 거지. 4번은요. 지수가 4n 더하기 1이야. 아, 이건 정수? 정수?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수가 자연수. 그러니까 i의 4n 더하기 1제곱 뭐야? 맨날 i잖아요. i의 4n 제곱은 1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허수지만 순허수지만 뭐 숫자 맞고요. 6번 지수가 뭐야? 루트 2 빼기 1이야. 실수잖아요. 무리수잖아. 그지? 근데 밑이 뭐래? 0.7이면 0보다 크네. 그지? 그러니까 걔도 숫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밑에 5번 그리고 옆에 바로 보시면 7번. 7번 문제는 오늘 시험지로 풀었던 사람들도 있죠. 5번하고 7번 문제는 뭘 물어보려고 나온 거냐면 우리 7번 문제 먼저 볼까요? 7번? 지수 법칙이라는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얘 7번 보시면 앞에 있는 숫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분의 3의 마이너스 5, 27의 마이너스 2야. 3의 마이너스 5, 27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고요? 더하기 빼기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을 더하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원래 없어. 그지? 그러니까 밑이 서로 다르게 생긴 녀석이면 곱하기 나누기 할 때나 지수 법칙이지 더하기 빼기는 원래 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네 둘이 밑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겼거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뭐 할 거다고? 인수분해 할 거라고요.
작은 걸로 뽑아내자는 이야기지. 누가 나간다고? 얘가 나간다고. 그럼 뒤에 누가 남는다고? 3 더하기 1이 남는다고. 그래서 얘는 쓰자면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분모에 4랑 약분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뭘 기억하는 게 좋겠냐면 지수 법칙이라는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고 나누고야. 그런데 더하기가 나왔다? 이건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구나. 오케이? 순서대로 다시 5번 가볼까요? 메모할 거 하시고 5번 가서 보면 얘도 지금 거듭제곱근 막 더하기 빼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거듭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꿀 수 있고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수 지수로 다 바꿔보면 밑이 전부 다 2이긴 해. 근데 이게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지금 당장은 쓸 수가 없지. 뭐 하라는 이야기다? 인수분해 하라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지수에 자연수가 올라가 있는 애들은 그래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 더하기 빼기를.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 정도는 이거 지수 법칙 쓸 수 없는데 계산 못하는 거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이거 4 더하기 8이니까 12건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2의 2분의 5랑 2의 2분의 7이랑 이런 애들을 더하세요라고 하면 엥? 이런 생각이 들잖아. 뭐 한다고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3 곱하기 2의 2분의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3은 좀 되기 싫은가? 숫자를 바꿀까요? 얘를 2분의 3 이렇게 생겼다고 봐. 똑같네. 아무튼 얘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1 더하기 4가 되겠죠. 계산하면 뭐 된다고? 5 곱하기 2의 2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을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왜 멈췄지? 됐어? 5번 빨리 산수해보세요. 1분이면 돼. 유리수 지수로 다 바꿔보면 일단 얘부터 이거 32는 3의 5제곱이니까 미쳤나봐요. 2의 5제곱이니까 2의 3분의 5제곱이고 빼기 2분의 1에 요거는 2의 4제곱에 6분의 1이니까 약분 바로 해버리면 3분의 2가 되겠다. 그지? 2의 3분의 2가 될 거고 얘 더하기 2분의 5에 2의 10제곱이야. 거기에 15가 있으니까 얘도 3분의 2가 되겠다. 그죠? 2의 3분의 2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더하기 빼기니까 인수분해 하세요 이런 소리인데 숫자가 조금 더럽지. 막 이런 애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특히나 5 이런 애들 어쩌지 이런 생각 드는데 2의 3분의 2제곱이야. 얘도 2의 3분의 2제곱이잖아. 그럼 얘도 2의 3분의 2제곱으로 쓰면 되지. 앞에 누가 있는 거야? 2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2 곱하기 2의 3분의 2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소리야.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3분의 2 2분의 5에 2의 3분의 2 그럼 어때? 이제 2의 3분의 2로 다 묶어버리면 되네 이렇게. 그죠? 그럼 누가 남아? 2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가 남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 얘는 4가 될 거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2의 3분의 2랑 2의 제곱이랑 둘이 곱할 거니까 3분의 8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건 작은 숫자로 땡겨내자고 했는데 뭐 꼭 항상 작은 거 찾아서 땡겨낼 게 아니라 말한 것처럼 지수의 정수, 자연수가 오면 그래도 그나마 계산할 수 있거든. 더하기 빼기를. 그래서 지수에 있는 이런 더러운 유리수들을 뜯어낼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분의 2가 들어오니까 3분의 2를 뜯어내면 나머지는 다 그냥 유리수라고. 무리수 아니고. 유리수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잖아. 그지? 더하기 빼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리수여서 그런 거니까 무리수가 되는 인수들을 찾아서 땡겨내자. 그런 이야기고요. 6번.
엄청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이거 다 찢어가지고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루트 안에 2 들어있고 그 안에 3 들어있고 그 안에 2 들어있고 또 3 들어있고 또 2 들어있고 3 들어있어. 이거 계산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 다 따로따로 바로 가볼까? 밑이 지금 두 종류인 거야. 2하고 3하고 한 번에요? 한 번에 2부터 얘는 지수가 얼마야? 그 다음 2는 지수가 얼마예요? 요 녀석이잖아. 얘는 뚜껑에 지금 하나, 둘, 세 겹 있다고요.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더 해야겠죠? 그 다음 2는요? 2분의 1이 5개 붙어 있는 거잖아. 얘도 곱하기로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곱하기 3 위의 지수는 또 얼마인데? 4분의 1. 그 다음 요거니까 2분의 1이 4겹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16분의 1. 그 다음은 2가 6개, 2분의 1이 6개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A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A고 요거 계산하면 B고. 그래서 A 더하기 B 하세요. 계산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 문제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그래서 엄청 복잡한 거듭 제곱근이지만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밑이 같은 애들끼리 지수만 빨리 계산하자고. 이걸 굳이 막 이거 루트 안에 쑤셔 넣고 또 루트 안에 넣고 넣어서 막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각각의 밑마다 지수가 얼마인지 따로 유리수로 계산해서 덧셈 하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추가로 답은 이걸로 끝나는데 빨리 봐. 얘가 이거든. 얘가 B거든. A랑 B랑 둘이 더하래잖아. 둘이 더해보면 이거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64분의 1 이거 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수열? 등비 뒤집으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뒤집으면 2, 4, 8, 16, 30, 60 뒤집어 등비잖아. 원래도 등비지. 등비 수열이야. 합을 구하래. 공비, 조항, 하의 개수. 초항, 공비, 개수. 초항 얼마? 공비 얼마? 개수 몇 개? 6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분모에 뭐?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분모 2분의 1이랑 여기 초항에 있는 2분의 1은 약분이 돼서 날아갈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64분의 1이니까 64분의 6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수열 그 문자가 뭐예요? 수열 알파벳으로 나타나는 거 없어요? 수열을 알파벳으로 나타내. 수열 자체 수열 자체를 알파벳으로? 뭐지? 아니에요. 아니 뭐 이해를 못했어. 뭐지? 수열을 알파벳으로? 뭐 A1, A2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수열 쓰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아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쓰면 되지. 7번은 오늘 했던 시험지에 있는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8번부터 10번까지는 이것도 RPM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곱셈 공식이랑 관련 있는 문제거든요. 내일 할 거야. 얘기만 하는 거야. 아이 늦지 마. 8번에서 10번까지는 곱셈 공식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문제만 보자고. 11번은 이거 오늘 시험지에 있었던 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고요. 그
그게 아니더라도 뭐 로그 단원에도 나오고 정석은 지수에 이 문제 없고요. 로그 단원에만 이 문제가 있어요. 요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근데 RPM에는 당연히 지수에도 있고 로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할만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12번, 13번 조금 밑에 뭐 많이 써 있죠. 해결의 실마리 더 보지 말라고! 네. 아니, 어떻게 찐따라고 써 보지 마! 14번, 15번도 다 우리 RPM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했던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부터는 내일 할 거니까요. 챙겨서 오시고요. 내일은 오시면 로그 시험 하나 볼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도 준비를 좀 해서 오세요.